지금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 소녀를 당장 체포하라. 수십 년간 이어온 그들의 굳건한 침묵을 깬 건 중국 운남성 산골 마을에 사는 한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의 용기 있는 외침에 잊혀졌던 수많은 역사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중국에서 고구려라는 단어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체제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당신이 믿고 있던 모든 진실이 뒤집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운남성의 작은 산골 마을에 사는 17살 소녀입니다. 제 이름은 죄송하지만 안전을 위해 가명을 쓸게요. 샤오링이라고 불러주세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그날은 증조할머니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백열쇠를 사신 증조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셨어요. 항상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리셨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곤 하셨죠. 운남성 산골 마을의 안개는 그날따라 유독 짙었습니다. 해발 1500m 고지대에 위치한 저희 마을은 1년 중 300일은 구름 속에 잠겨 있거든요. 샤오링아, 증조할머니 방 정리 좀 도와줄래? 엄마의 부름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증조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는 곰팡이 냄새와 한약재 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장롱, 빛바랜 이불,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자수들. 평범한 시골 할머니의 방이었죠. 그런데 장롱을 옮기던 중 바닥에 나무판 하나가 들썩거렸습니다. 호기심에 그 판자를 들어 올렸더니 먼지 쌓인 나무 상자가 나타났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보물 상자를 발견한 아이처럼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공책 한 권과 1000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한복을 입은 여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치마 저고리에 주름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그림이었어요. 그 옆에는 기와지붕의 집들과 성벽 같은 구조물도 보였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빼곡히 적힌 문자들이었습니다. 한자도 아니고 저희가 쓰는 묘족 문자도 아니었어요. 동그라미와 네모, 그리고 직선들이 조합된 낯선 문자였습니다. 마치 외계어처럼 보였어요. 엄마, 엄마. 저는 일기장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멈춰섰어요. 엄마는 일기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이걸 어디서? 증조할머니 방 바닥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알겠니? 왜요? 이게 뭔데 그래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져가봐. 할머니가 알 거야. 할머니는 장례식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바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조용히 불러 일기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반응은 엄마보다 더 극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일기장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이걸 드디어 찾았구나, 우리 샤오링이가.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은? 이 글자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의 증조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란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그때 갑자기 큰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일기장을 제 품에 숨기며 말했어요. 오늘은 장례식이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샤오링아, 이건 절대 아무에게도.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이불 속에 숨기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 여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들이 입은 옷은 저희 전통 의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넓은 치마, 짧은 저고리, 그리고 머리에 꽂은 장신구들. 그리고 그 이상한 문자들. 분명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꼭 닫고 창문까지 가린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샤오링아, 너가 찾은 그 일기장, 그건 우리 가족의 진짜 역사란다. 진짜 역사요? 할머니는 낡은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장신구였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태극 문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삼조고 같기도 한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우리는 원래 묘족이 아니었어. 우리 조상들은 북쪽 아주 먼 북쪽의 큰 나라에서 왔단다. 북쪽의 큰 나라요? 중국 북쪽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중국이 아니야. 우리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은장신구를 다시 숨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만 샤오링아, 기억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이란다. 언젠가 너가 준비되면 그때 모든 것을 알려주마. 할머니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숨겨야만 했던 거대한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제 손에 들려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 이상한 문자들을 사진 찍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이라는 문자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글자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국 한복, 한국 전통가옥. 화면에 뜬 이미지들은 일기장 속 그림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어요. 도대체 중국 운남성 산골 마을에 사는 저희 가족이 왜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발견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일상은 더욱 힘들어졌죠. 학교는 저에게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역사 수업 시간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중국 소수민족의 기원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역사 선생님은 칠판에 큼지막하게 묘족은 치우의 후손이라고 적었습니다. 저희는 기계적으로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묘족은 5천년 전 황제 헌원과 싸운 치우의 후손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후 남쪽으로 이주해 지금의 운남성, 귀주성 일대에 정착했죠. 한족 학생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야만인의 후예들이 결국 문명화된 거지. 옆자리 한족 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친구 위안이 다가왔습니다. 위안도 저처럼 묘족이었어요. 샤오링,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가? 우리가 정말 치우의 후손일까? 치우는 신화 속 인물인데. 위안의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게 궁금해. 우리 할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 다른 이야기?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기장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지만 위안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이상한 물건들이 있어. 한국과 관련된. 위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말?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한국? 너희들 뭔 소리 하는 거야? 한족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묘족 주제에 무슨 한국? 너희는 그냥 중국의 소수민족일 뿐이야. 알겠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 그래? 그럼 교과서에 왜 안 나와? 너희 역사는 그냥 신화일 뿐이야. 반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교과서 어디에도 묘족의 진짜 역사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묘족에 관한 책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중국 소수민족 문화, 치유, 신화와 묘족 같은 제목뿐이었어요.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위안이 다가왔습니다. 샤오링, 이거 봐. 위안이 보여준 것은 낡은 사진집이었습니다. 1950년대 운남성 소수민족 실태조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 이상한 게 있어. 위안이 가리킨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분 재분류 사업이라는 제목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1950년대에 대규모 신분 재분류가 있었대. 원래 다른 민족이었던 사람들을 묘족으로 통합했다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우리는 원래 묘족이 아니었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위안, 혹시 너희 집에도 이상한 물건이나 이야기 없어? 위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셨대. 우리는 북쪽 큰 나라에서 왔다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위안, 우리 같이 진실을 찾아보자.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진실을 모른 채 평생 가짜 역사를 배우며 살 순 없어. 위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도서관에서 만나 자료를 찾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역사 선생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묘족이 치우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오랜 전승이야. 굳이 증거가 필요한가? 하지만 역사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교과서나 외워. 선생님의 날카로운 반응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쪽 학생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쉬는 시간 위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샤오링, 조심해. 선생님이 너를 주목하기 시작했어. 그래도 궁금한 건 못 참겠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는 우리가 치우의 후손이라고 가르쳐요. 맞나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란다. 그럼 진실은 뭐예요?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실은 너무 위험해서 말할 수 없는 거야. 왜요? 왜 위험한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역사를 숨기려 해. 특히 정복당한 민족의 역사는.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글로 쓰인 그 문장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번역 앱을 떠올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촬영해 번역을 시도했지만 너무 흐릿하고 오래되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읽을 수 없다니. 다음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애국 교육 강화 주간입니다. 모든 소수민족 학생들은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강당에 모인 소수민족 학생들. 저희는 3시간 동안 위대한 중화민족에 대한 영상을 봐야 했어요. 모든 소수민족은 중화민족의 일원입니다. 분리주의 사상은 국가 반역입니다. 영상 속 나레이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옆에 앉은 위안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세뇌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오는데 교무주임이 저를 불렀습니다. 샤오링, 요즘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쓸데없는 호기심은 독이 될 수 있어. 알겠니? 차가운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그들이 이렇게 막으려 한다는 건 분명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할머니가 저를 몰래 불렀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어요. 샤오링아,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할머니는 저를 다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나무 괴짝을 꺼냈어요. 이건 너의 증조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란다. 괴짝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은장신구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문양들이 학교에서 배운 묘족 전통 문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는 그중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은비녀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문화란다. 태극 문양이잖아요? 이건 한국. 쉿! 할머니는 급히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벽에도 귀가 있단다. 할머니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는데 뚜껑에 삼조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새를 아니? 삼조고, 태양 속에 사는 세 발 달린 까마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새를 신성하게 여겼단다.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이지. 할머니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조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글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 글자 읽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못 읽어. 하지만 너의 증조할머니는 읽을 수 있었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밤 이걸 보며 울곤 하셨지. 왜 울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셨겠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정말로 어디서 온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에서 왔단다. 고구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고구려요? 그게 뭐예요? 아주 옛날, 지금의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강대한 나라야. 우리 조상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었어. 그럼 우리는 한국인이란 거예요? 정확히는 고구려인이지. 1300년 전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수많은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 남쪽으로 강제 이주당했어. 우리 조상도 그중 하나였고,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왜 이걸 숨기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를 묘족으로 만든 것도 그런 이유지. 할머니는 또 다른 상자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게 너의 증조할머니의 결혼 사진이란다. 사진 속 증조할머니는 묘족 전통 의상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 한복이었어요. 이 사진을 누가 보면 큰일 나. 문화대혁명 때 대부분 태워졌는데 너의 증조할머니가 목숨 걸고 몇 장을 숨겨두셨어. 할머니, 그럼 우리 친척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몰라.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지. 너무 위험하니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샤오링아, 이 비밀을 아는 것도 위험하지만 모른 채 사는 것은 더 비참한 일이야.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건.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모든 것을 숨겼어요. 가서 자거라. 그리고 오늘 본 건 절대. 네, 알아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를 검색하니 접속할 수 없는 페이지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VPN을 켜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드디어 검색 결과가 나타났어요. 고구려, 기원전 37년부터 668년까지 존재한 한국의 고대 국가. 한국의 고대 국가. 우리가 정말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고구려는 700년 동안 중국의 여러 왕조와 맞서 싸운 강대국이었고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멸망 후 많은 유민들이 중국 각지로 흩어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고구려 유민 강제 이주를 검색하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당나라는 고구려 멸망 후 20만 호, 약 100만 명의 고구려인을 중국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계속 검색하다가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남부 소수민족의 유전자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놀랍게도 운남성과 귀주성 일부 묘족의 유전자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과 일치하는 마커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적 증거까지 있었던 거예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장 위안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췄어요. 감시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위안을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엄청난 걸 발견했어. 방과 후에 얘기하자. 그런데 수업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오늘 특별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 잘못된 역사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 모든 소수민족은 태고부터 중화민족의 일원이었습니다. 다른 주장은 모두 분리주의적 선동입니다. 교장의 시선이 잠깐 제게 머물렀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50년대에 어떻게 우리가 묘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비밀을 지켜왔는지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 지킴이들이 있었단다.
그들이 우리의 진짜 역사를 대대로 전해왔지. 교장 선생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막으려 한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더 강력한 VPN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이트들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서 고구려 특별전 자료를 발견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고구려 벽화 속 여인들의 복장이 증조할머니 일기장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 머리 장식,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일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어요. 더 검색하다가 강혜원 교수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고구려 유민의 이동 경로라는 논문을 쓰신 분이었어요. 논문의 요약을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을 조직적으로 분산시켰다. 특히 고구려 지배층과 군인 가족들은 중국 남부 오지로 이주시켜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 했다. 운남성도 그 이주 지역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강혜원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번역 프로그램을 켜고 조심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중국 운남성에 사는 17살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전해지는 물건들과 이야기가 고구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올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메일 잘 받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가능하다면 증거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즉시 일기장과 은장신구들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특히 한글이 적힌 부분과 삼조고 문양을 선명하게 찍으려고 노력했어요. 이틀 후 교수님의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명백한 고구려 유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로 쓰인 문장을 해독해보니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화상통화가 가능한가요? 화상통화라니.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위안과 함께 학교 컴퓨터실을 몰래 이용하기로 했어요. 점심시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강혜원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들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교수님은 한국어로 말씀하셨지만 실시간 번역 프로그램 덕분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정말 고구려 후손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기장의 한글 내용이 결정적이에요. 교수님은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보세요. 우리는 북쪽 큰 나라에서 왔다. 압록강을 건너 남쪽으로 이건 고구려 유민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위안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국인이란 말인가요? 정확히는 고구려인의 후손이죠. 고구려는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신들은 1300년 동안 중국에서 살아온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중국 내 고구려 유민의 흔적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방해로 현지 조사를 할 수 없었어요. 당신들이 보내준 자료는 제 연구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구전 이야기, 전통 노래, 특별한 풍습 같은 것들을 모두 기록해주세요. 그리고 DNA 검사가 가능하다면.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컴퓨터 선생님이었어요.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과제 조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컴퓨터실 사용 금지인 거 몰라? 당장 나가. 저희는 황급히 나왔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께 교수님과의 대화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 한국 교수님이 우리가 고구려 후손일 가능성이 높대요.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중국 정부가 이걸 알면. 하지만 할머니, 진실은 밝혀져야 하잖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더 이상 숨기고만 살 수는 없지. 그리고 할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에는 너처럼 진실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더 있단다. 다만 모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정말요? 누구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너가 할 일에 집중해. 다음 날, 저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90세의 왕 할아버지였어요. 처음엔 경계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우리 역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시고는 조금씩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우리 조상은 북쪽에서 왔는데 그곳엔 큰 강이 2개 있었다고. 겨울엔 강이 얼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었대. 압록강과 두만강. 고구려의 국경이었던 강들이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래된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놀랍게도 그 멜로디는 제가 인터넷에서 들은 한국의 아리랑과 비슷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강혜원 교수님께 보냈어요. 교수님의 답장은 감동적이었습니다. 1300년의 세월을 넘어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가슴이 벅찹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 잃어버린 동포를 찾는 일입니다. 마을 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날,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봄에 열리는 전통 축제인데 저는 늘 그저 묘족 축제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링 와서 춤 연습 도와줘. 마을 청년회에서 부름을 받고 갔더니 전통 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춤 동작이, 이 춤의 이름이 뭐예요? 칼춤이라고 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야. 칼춤. 저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고구려에도 칼춤이 있었고 그 동작이 우리 마을 춤과 매우 유사했어요. 특히 칼을 머리 위로 돌리는 동작과 한 발로 뛰며 회전하는 동작이 똑같았습니다. 언니, 이 춤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할머니들 말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는 춤이래. 우리 조상들이 아주 용맹했다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 고구려는 수백 년간 중국과 전쟁을 하며 승리를 거둔 나라였죠. 춤 연습이 끝나고 저는 의상 준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축제 때 입을 전통 의상들이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놀라운 점들이 있었어요. 여성 의상의 저고리가 유독 짧고 치마는 가슴바로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고구려 복식 스타일이었어요. 이모, 우리 옷은 왜 이런 모양이에요? 글쎄, 옛날부터 이렇게 만들었어. 다른 묘족 마을과는 좀 다르지? 맞아요. 저도 다른 지역 묘족 축제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의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위안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샤오링, 큰일이야. 아니, 대박이야. 무슨 일이야? 우리 할아버지 창고에서 이걸 발견했어. 위안이 보여준 것은 낡은 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 표면에 그려진 문양이, 이거 삼조고잖아. 맞아. 그리고 이것 봐. 북의 옆면에는 희미하게 한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비록 많이 달아서 몇 글자만 보였지만 분명 한글이었습니다. 이걸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해. 저희는 즉시 사진을 찍어 강혜원 교수님께 보냈습니다. 교수님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군대에서 사용하던 전투북의 양식입니다. 특히 삼조고 문양의 형태가 고구려 벽화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대동강이라고 읽힙니다. 대동강. 평양을 흐르는 강 이름이었어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저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 창고에서 오래된 깃발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도 삼조고가 그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마을 입구의 오래된 돌비석에서도 이상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오는 사신도와 비슷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샤오링, 너희들이 마을에서 뭔가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났어. 할머니, 조심해야 해.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하려면 이걸 봐야겠다. 할머니는 저를 마을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숲속에 숨겨진 작은 사당이 나타났어요. 여기는 우리 조상을 모시는 곳이야. 공식적으로는 없는 곳이지. 사당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단에는 한복을 입은 인물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한글로 쓰인 위패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300년 전부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몰래 지켜온 거야. 정부에서 여러 번 없애려 했지만 우리는 계속 다시 만들었지. 저는 위패를 자세히 봤습니다. 비록 한글을 완전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교수님께 보여드리면 해독할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0년 동안 조상을 잊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축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부르는 제사 노래를 듣는데 그 멜로디가 낯익었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가사는 중국어로 바뀌었지만 멜로디는 분명 아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는 언제부터 부른 거예요? 모르지, 아주 오래전부터야.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불렀다고 하니. 저는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지역 아리랑과 비교해봤어요. 놀랍게도 우리 마을 버전은 정선 아리랑과 가장 비슷했습니다. 정선은 강원도 지역인데 고구려 영토였던 곳이죠. 위안도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샤오링, 우리 할아버지가 드디어 말씀해 주셨어. 뭘? 1950년대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민족 재분류 사업을 했대. 그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원래 고려인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강제로 묘족으로 바뀌었다고. 고려인, 고구려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증거가 있어? 할아버지가 옛날 호적 서류를 보여주셨어. 거기에 분명히 고려족이라고 적혀 있었어. 우리는 그 서류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진실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었고 중국 정부는 그것을 조직적으로 숨겨왔던 것입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류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105살이신 류 할머니는 평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샤오링, 너가 우리 역사를 찾고 있다고 들었다. 네, 할머니. 그럼 이제 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됐구나. 류 할머니는 오래된 담뱃대를 꺼내 불을 붙이시고는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기억지킴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기억지킴이요? 그래. 우리의 진짜 역사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지. 정부에서 우리 정체성을 지우려 할 때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어. 류 할머니는 낡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누런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을의 족보야. 진짜 족보. 종이를 펼쳐보니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고구려국 평양성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 우리 조상은 고구려 장군이었어. 당나라 군대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포로가 되었고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끌려왔지. 류 할머니는 족보를 넘기며 이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대대로 두 개의 이름을 가졌어. 하나는 중국식 이름, 하나는 고구려식 이름. 정말이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1950년대에 정부에서 우리를 묘족으로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어. 그때 마을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결정했지. 겉으로는 묘족이 되지만 속으로는 우리 정체성을 지키자고. 어떻게 지켰어요? 우리만의 암호를 만들었어. 축제 춤 속에, 노래 속에, 심지어 요리법 속에도 우리 역사를 숨겼지. 류 할머니는 또 다른 종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암호야. 예를 들어 이 무늬는 고구려를 뜻하고 이 무늬는 평양을 뜻해. 저는 놀라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보던 전통 문양들이 사실은 암호였다니. 그럼 우리 옷에 있는 무늬도. 그래, 모두 의미가 있어. 너가 축제 때 입은 옷의 소매 문양은 압록강을 뜻한단다. 위안도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나 같은 늙은이 몇 명만 알고 있어. 젊은 세대에게 전하려 했지만 너무 위험했거든. 류 할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나타났구나. 스스로 진실을 찾는 아이가.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촌장과 몇몇 어르신들이 들어왔어요. 류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촌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어.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하지만 위험합니다. 정부에서 알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촌장이 갑자기 한국어로 말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됩니다. 비록 발음은 이상했지만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촌장님,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마디뿐이야.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다. 잊지 말아라, 이런 말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한국 노래를 불러주셨어. 우리 집에도 한글로 쓴 편지가 있어. 매년 제사 때 몰래 한국식으로 절을 했지. 저는 감동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300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거예요. 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야. 우리 세대는 숨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너희는 다르잖니. 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해요. 특히 최근에 정부의 감시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는 것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습니다. 어르신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더 이상 숨기고만 살 수는 없지. 그날부터 마을의 비밀 기록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다락방에 숨겨둔 고구려 갑옷 조각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한글로 쓴 일기를 꺼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을 의사 선생님이 가져온 것이었어요. 이건 우리 마을 사람들의 DNA 검사 결과야. 몰래 한국 연구소에 보냈었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70%가 한반도 북부 지역과 일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학적 증거까지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강혜원 교수님께 보냈습니다. 교수님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대발견입니다. 1300년 만에 고구려 유민의 직계 후손을 찾은 거예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제학회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상의했습니다. 국제학회라면 중국 정부도 쉽게 막을 수 없을 거야. 그래, 이제는 세상에 알릴 때야.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우리 마을을 취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방송국과의 접촉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강혜원 교수님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모든 연락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샤오링 준비됐니? 위안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다큐멘터리 PD인 박시우 씨와 첫 화상 미팅을 하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마을에서 30km 떨어진 도시의 한 PC방을 찾았습니다. 마을에서 하면 감시받을 위험이 있었거든요. 화면이 연결되자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KBC 방송국의 박시우입니다. 교수님이 통역을 해주셨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링입니다. 샤오링 씨, 그리고 위안 씨, 여러분의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300년 만에 잃어버린 동포를 찾은 기분입니다. 박 PD는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샤오링 씨가 보내준 자료들을 전문가들과 분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특히 그 족보는 고구려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고구려인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예요. 박 PD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위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인터뷰를 시작해볼까요? 박 PD의 첫 질문은 예상외였습니다. 고구려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준 것 같았어요. 평생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러분을 묘족이라고 하죠? 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묘족과 너무 달라요. 언어도 문화도 심지어 생김새도요. 위안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우리는 묘족 옷을 입은 고구려인이라고. 박 PD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가장 억울한 점은 뭔가요?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없다는 거요. 학교에서는 거짓 역사만 가르치고 진실을 묻는 것조차 금지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고향이라고 느껴져요. 가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죠? 하지만 한국 사진을 볼 때마다, 한국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마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박 PD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차오링실, 위안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할 거예요. 그때 강혜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차오링 일기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박 PD님께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증조할머니의 일기장을 화면에 비췄습니다. 박 PD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예요. 한글로 쓰인 부분을 보니 평양성을 떠나며라는 제목이 보이네요. 읽을 수 있어요? 네. 조금 옛날 한글이지만 우리는 이제 남쪽으로 간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압록강아 잘 있거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300년 전 우리 조상의 슬픔이 느껴졌어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PD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1300년 동안 고구려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언젠가는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한민족이라고. 화상통화가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박 PD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PC방을 나오면서 위안이 말했습니다. 샤오링,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우리는 역사를 바꾸고 있어. 박 PD와의 화상통화 이후 본격적인 촬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든 촬영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어요. 박 PD팀은 중국에 직접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샤오링, 이 카메라 사용법 알겠어? 강혜원 교수님이 국제 특송으로 보내주신 소형 카메라였어요. 관광용 카메라로 위장했지만 고화질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네, 연습해봤어요. 첫 촬영은 증조할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조명을 맞추고 한 페이지씩 넘기며 촬영했어요. 특히 한글이 쓰인 부분과 한복 그림은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제 증조할머니가 평생 숨겨오신 거예요. 저희 가족의 진짜 역사가 담겨 있죠.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다음은 마을 촬영이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위안과 함께 나갔어요. 여기가 우리 마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국 산골 마을이지만 1300년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에요. 마을 입구의 돌비석, 아무도 모르는 삼조고 문양을 촬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장식인 줄 알지만 사실 이건 고구려의 상징이에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마을 청년 타오였어요. 너희 뭐 하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타오는 공산당 청년단 간부였거든요. 아, 학교 과제하는 중이야. 마을 역사조사. 타오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과제? 새벽에?
빛이 예뻐서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서. 다행히 타오는 그냥 지나갔지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촬영은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류 할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용감하게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는 105살입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라고.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들려주셨습니다. 1950년대 신분 재분류 때 정부 관리들이 왔어요. 우리 보고 이제부터 묘족이라고 했죠. 거부하면 반동분자로 처벌한다고 협박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증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어를 할 줄 아셨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게 했죠. 매년 제사 때 몰래 북쪽을 향해 절했어요. 고향을 향해. 우리 집에는 태극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촬영 도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발음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분명 아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지. 우리 민족의 노래라고. 그 순간 모두가 울었습니다. 1300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진 노래였으니까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비밀 사당 촬영이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조상을 모시는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르는 곳이에요. 한복을 입은 초상화, 한글로 쓰인 위패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어요. 300년 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곳입니다. 그때 촌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도 증언하겠다. 촌장은 얼굴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마을의 촌장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중국 정부가 뭐라 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평생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촌장은 마을의 비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1950년대 정부 문서입니다. 우리를 고려족에서 묘족으로 바꾸라는 명령서예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촬영은 저와 위안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17살입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위안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고구려인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1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촬영이 끝나고 영상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박 PD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샤오링 씨, 정말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편집팀 전원이 울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언제 방송되나요? 다음 달입니다. 제목은 1300년 만의 귀향, 운남성 고구려 마을로 정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샤오링, 요즘 이상한 활동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교무주임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무슨 활동이요? 외국과 연락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날부터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집에 오는 길, 항상 누군가 따라다녔어요. 위안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샤오링, 우리 집에 공안이 찾아왔어. 부모님이 엄청 혼났대. 우리 집도 그래. 하지만 이미 영상은 한국에 도착했고 편집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방송 당일 우리는 VPN을 통해 한국 방송을 시청했어요. 화면에 우리 마을이 나타났고 우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비록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우리의 진실은 선명했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동포를 찾았다. 1300년 만의 기적.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연.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전역의 묘족 젊은이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우리 할머니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한글 비석이 있어요.
우리도 고구려 후손인가요? 운남성뿐만 아니라 귀주성, 광시성, 심지어 스촨성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위안과 저는 비밀 온라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일주일 만에 회원이 500명을 넘었습니다. 우리 마을 족보에도 평양 출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천성의 멍이라는 친구가 보낸 사진이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그림이에요. 한복 아닌가요? 광시성의 샤오리가 보낸 그림은 정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각자의 마을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 유민연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강혜원 교수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대요. 샤오링 이것 봐. 위안이 보여준 것은 한국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영상이었어요. 한 국회의원이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1300년 전 잃어버린 우리 동포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는 거예요.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보호라는 안건으로요. 중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교에서는 특별 교육이 강화되었어요. 최근 외부 세력이 우리 민족 단결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미 불신은 번지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입니까? 왜 우리의 진짜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학생이 천안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나는 고구려인이다 라는 팻말을 들고요. 비록 10분 만에 체포되었지만 그 사진은 이미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우리 모임의 분위기는 뜨거워졌어요. 우리도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너무 위험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때 류 할머니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얘들아, 혁명은 총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할머니? 조용한 저항이 더 강력할 때가 있어. 우리가 300년 동안 그래왔듯이. 류 할머니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문화를 지키고 전파하자는 것.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우리 옷을 입어. 그게 저항이야. 그날부터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아리랑을 흥얼거리는 학생들이 생겼고 전통 축제 때 몰래 태극 문양을 그려 넣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SNS에는 샵 우리는 고구려인 해시태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금방 삭제되었지만 계속 다시 올라왔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우리 마을 축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젊은이들이 모두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자세히 보니 옷에 작은 3족5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은 당황했지만 뭘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장식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니까요. 춤을 출 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통 춤 동작 사이에 태권도 동작을 살짝 섞어 넣었어요. 관광객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았죠. 이게 우리의 저항이라는 걸. 한국에서도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고구려 마을 돕기 캠페인이 시작되어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고구려 유민 알리기 플래시몹을 했고 유명 가수들이 아리랑을 리메이크해서 우리에게 바쳤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한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나도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언젠가 꼭 만나요. 우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모두 울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의 대응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을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었어요. 인터넷은 더욱 강하게 검열되었고 VPN 사용자는 처벌한다는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애국 교육을 했고 분리주의는 범죄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어요. 압박은 점점 심해졌지만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중국 전역의 고구려 후손들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였으니까요. 다큐멘터리 방송 한 달 후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교문 앞에 공안 차량이 서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교생은 강당으로 모이세요.
교장 선생님 옆에는 정부 관리들이 서 있었어요. 최근 우리 학교 일부 학생들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분열 활동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스스로 자수하면 관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숨긴다면 그날부터 1대1 면담이 시작되었어요. 샤오링, 네가 한국과 연락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증거가 있나요? 증거? 우리가 증거가 필요한 줄 아니? 협박과 회유가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협조하면 베이징 대학 특별 전형을 보장하겠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샤오링아, 아빠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어. 아빠 때문에? 네가 계속 이런 일을 하면 아빠는 직장을 잃게 될 거야.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이 다 위험해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가 있을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안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점심시간에 몰래 위안 집에 갔더니 위안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위안이 어젯밤에 데려갔어. 누가요? 공안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재교육 캠프. 그곳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위안이가. 알고 있다. 마을에 소문이 다 났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다. 너는 옳은 일을 했어. 때로는 옳은 일의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그때 촌장이 찾아왔습니다. 샤오링, 너도 조심해야 해. 그들이 너를 주시하고 있어. 저도 데려갈까요? 아직은 아니야. 네가 미성년자고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어서 함부로 못해. 하지만 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의 주변 사람들을 압박할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미안, 샤오링. 부모님이 너랑 놀지 말래. 학교에서는 저를 따돌렸고 선생님들도 차갑게 대했어요. 심지어 할머니 병원 진료도 거부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지시가.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샤오링아, 할머니 때문에 포기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너희는 미래가 있잖니. 그러던 중 강혜원 교수님으로부터 비밀 메시지가 왔어요. 샤오링, 괜찮니? 한국에서는 너희를 구하려고 노력 중이야.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했어. 희망의 불씨였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빠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정급 명령이 내려왔어. 신장 위구르로. 신장 위구르. 중국에서 가장 멀고 험한 곳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어. 거부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요. 샤오링아, 이제 그만해.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할 거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기로. 다음 날 학교에서 저는 공개 사과문을 읽었어요. 저는 외국 세력에 현혹되어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이고 모든 소수민족은 중화민족입니다. 죄송합니다.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공개 사과 후 겉으로는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정급 명령은 취소되었고 할머니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혼이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 되었고 공산주의 청년단에도 가입했어요. 샤오링이 정신을 차렸구나. 선생님들은 만족스러워했지만 저는 거울을 볼 수 없었어요. 배신자의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요. 위안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위안 엄마를 만나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샤오링아, 이리 와봐.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포기한 거니? 대답해. 정말 포기한 거니? 할머니, 저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았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무언가를 쥐어주셨어요.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의 증조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마지막 선물? 다락방 구석 세 번째 기둥 뒤를 찾아봐.
며칠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격려하시며 떠나셨어요.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에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기둥 뒤를 더듬거리니 작은 금속 상자가 만져졌어요. 열쇠로 열어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진짜 일기장이었어요. 앞에 발견한 것은 일부였고 이게 완전한 버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 부분은 한글이 아닌 중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번역해 놓은 거였어요. 668년 우리는 평양을 떠났다. 당나라 군대에 끌려 남쪽으로. 우리는 고구려 최후의 전사들이었다. 장군님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하셨고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다. 언젠가 후손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기억하라. 우리는 고구려인이다. 비록 이름을 숨기고 살지만 피는 속일 수 없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어요. 1950년 공산 정부가 우리를 묘족으로 만들었다. 거부하면 죽는다고 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굴복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진실을 전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날이 올 거라 믿으며.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만이 아니다. 중국 전역에 수백만의 고구려 후손이 있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흩어놓고 서로 다른 소수민족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같은 노래, 같은 춤, 같은 기억으로. 저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만 동포의 이야기였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더 조용히, 더 영리하게. 저는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 여러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암호화해서 조금씩 한국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굴복한 모범생이었지만 밤마다 저는 진실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위안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샤오링, 나는 괜찮아. 여기서도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났어. 포기하지 마. 위안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완전한 일기장이 한국에 도착한 후 국제사회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혜원 교수님이 UN 인권위원회에서 특별 발표를 했어요. 1300년 전 강제 이주된 고구려 유민의 직계 후손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일기장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한국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동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제 여론은 우리 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베이징의 한 대학 교수가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숨기는 것은 학문에 대한 모독입니다. 고구려 유민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비록 그 교수는 즉시 해임되었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어요. 상하이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정부 관리들이 대거 마을을 방문했어요. 모두가 긴장했지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묘족 특별 문화 보존지구로 지정하겠다. 물론 고구려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지만 우리 문화를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 위안이 돌아왔습니다. 샤오링.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국제 압력 때문인 것 같아. 갑자기 풀어주더라. 위안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강해졌어요. 캠프에서 다른 지역 고구려 후손들을 많이 만났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아.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원고 검열이 있었지만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꿈꿉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졸업 후 저는 베이징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역사학과였어요. 샤오링 위험하지 않을까? 엄마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엄마, 이제는 숨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학문으로 증명할 거예요. 베이징으로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어요. 기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개에 쌓인 마을이 보였어요. 1300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마을. 이제 그 비밀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혜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샤오링 드디어 직접 만나네요. 교수님, 어떻게? 학술 교류차 왔어요.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었고. 교수님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너의 용기가 역사를 바꾸고 있어. 포기하지 마.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이 알 때까지. 지금 저는 베이징 대학 기숙사에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천안문이 보여요. 역사의 현장이죠. 어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고구려 후손 장학금을 만들었대요. 저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공부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위안은 지금 상하이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에요. 법으로 우리 권리를 찾겠다고 했죠. 우리 마을은 이제 관광지가 되었어요. 물론 고구려 마을이라고 부르진 못하지만 찾아오는 한국인들이 늘었답니다. 그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해요. 130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기분이야.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중국 정부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고 우리를 그저 소수민족 중 하나로 취급해요.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되듯 진실은 결국 길을 찾아가니까요. 언젠가 우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고구려인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30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여러분을 1300년 동안 잊지 않았듯이.